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김창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8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8월부터 시작돼서 쭉 진행될 내용들 뿐만 아니라 9월이랑 10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도 일부는 용사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언제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로드맵과 함께 일부를 용사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8월 업데이트의 메인 피처죠. 최초의 대적자 신규 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연출이 이제 최초의 대적자에 입장할 때 보이는 입장 연출입니다. 오디움 지역에 들어간 보스이고요. 전투 참여 레벨 당연히 270레벨 붙어있고 최대 3인의 파티로 입장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적으로는 용사님들이 새로운 힘인 이 세계의 심장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용사님들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대적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서 어떤 영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대적자라는 컨셉에 맞게 전마공도의 이 무기를 사용하는 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볼게요. 전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전투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패턴과 기믹에 대해서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보스는 소위 말하는 패링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액션 게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캐릭터를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감싸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이 공용 스킬로 여기서 제공이 되는 이제 불멸의 의지라고 하는 가드 스킬인데요. 저 스킬을 잘 써서 최초의 대적자나 어떤 주변 환경 요소들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 보스의 어떤 핵심적인 재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잘 막으면 이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가 오르거나 내려가게 되는데 당연히 게이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전투가 좀 더 수월하고요. 게이지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전투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님께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보상은 신규 훈장, 불멸의 유산, 새로운 광희의 보스 장신구 세트로 들어간 불멸의 유산이 이번에 키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추업도 붙어있죠. 훈장은 원래 추업이 없는데 얘만 처음으로 이제 훈장을 붙여놨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에테르넬 방어 상자가 드롭을 하고요. 이번 보스는 모자 상의 하의 그리고 어깨 장식 4개의 보상을 모두 드롭을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치장 아이템들도 들어갔습니다. 대적자 로이드 그리고 최초의 대적자 소울 같은 치장 아이템들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된 대적자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 나오는 대적자의 모습인데요. 멋있는 3페이지 대적자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부터 익스트림까지 난이도 베리에이션을 넓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용사님들께서 좀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보스로 준비를 한 만큼 많은 용사님께서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보스가 들어왔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보스 격파 이벤트, 시대를 초월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과 다르게 하려고 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보스를 기간 내에, 이벤트 기간 내에 클리어한 것 그 자체의 보상의 가치를 좀 더 높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림 난이도부터 이지 난이도까지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는 보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랭킹 이벤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랭킹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랭킹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00만 메이플 포인트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의 어떤 보상감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는 해놨고 이 랭킹에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보스를 이벤트 기간 내에 퇴치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보상들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랭킹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난이도에서 최초의 대적자를 격파하는 3개 파티, 그러니까 3인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최대 9분에게 드리는 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 진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8월 22일 19시부터 실전 모드에서 보스를 퇴치하시게 되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모 스토리 모드는 인정되지 않고요. 익스트림 난이도의 최초의 대적자가 격파가 되게 되면 이런 기념 선물을 모든 용사님들에게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스를 퇴치한 것 그 자체가 사실 굉장한 명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를 다른 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좀 인정받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퇴치를 하게 되면 그 퇴치에 기여한 그 캐릭터가 주요 마을에 배치하게 되고 그 캐릭터에게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보상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깰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퇴치의 대적자와 관련된 업데이트 피처에 대한 소개
소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이벤트가 집중할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270에서 280레벨 정도가 된 캐릭터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보상들을 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8월에 반영되는 이벤트가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루밍 에버니아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깨어나는 시간의 힘 있잖아요. 모래 채우는 이벤트. 블루밍 에버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래랑 좀 다른 부분은 요거는 공짜로 받아가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아갈 수 있는 기본 혜택들. 근데 요거는 그런 건 아니고 저거를 이제 채우는데 기여하신 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추가된 여름 이벤트의 마무리를 장식할 블루밍 에버니아였고요. 다음은 이제 필드 혜택인데요. 소소리의 산책이라는 사냥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아시스 발견을 이제 대체할 이벤트고요. 사냥 스킬만 보시는 것처럼 설치기로 좀 바꿔서 조금 더 사냥을 잘 도와줄 수 있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론티어 패스라는 이름으로 챌린저스 패스의 뒤를 이을 패스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를 구매하면 받아갈 수 있는 특별 지원 물품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와 동일한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데, 달라진 점이 뭐냐, 이 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월드가 원래는 챌린저스 월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첼섭이 아니라 일반 월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패스의 의도 자체가 이번 여름에 키우기 시작한 신규 캐릭터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캐릭터의 생성일을 좀 저희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언제냐면은 5월 22일 그때 이후에 생성된 캐릭터만 구매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미엄 PC방 이벤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누적 보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적 보상에 보시면은 VIP 사우나 이용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르마 블랙 큐브랑 카르마 화해 큐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캐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 카오스 세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마라벨은 보시는 것처럼 이 사신의 낫 그리고 제복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게 의상이랑 헤어, 수집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시면은 밤의 가발도 얻어갈 수 있는 퀘스트를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캐시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저희 상반기 베스트 프리미엄 뷰티를 판매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로얄 스타일 148기하고 프리미엄 헤어 성형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또 캐시샵 그리고 캐시 관련돼서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얄 스타일의 사용성 개선입니다. 로얄 스타일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시샵에서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연출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트라벨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연출의 내용도 좀 바뀌고요. 그리고 다음 요거가 이제 아마 많은 용사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시장 아이템의 이펙트를 끌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저 코디 탭에 보시면 이펙트라고 하는 버튼이 생기고요. 클릭을 해서 무기나 점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끌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캐시 관련된 변경 사항들을 쭉 다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이어서 저희가 늘 하고 있는 UI 개편 사항들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UI 개편에서는 저희가 친구하고 파티 쪽 UI를 좀 바꿨습니다. 기능적인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친구는 이 UI만 바꾼 게 아니라 계정 친구랑 캐릭터 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캐릭터 친구로 다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들어간 친구 창과 관련된 변경점이었고요. 다음은 파티 UI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전투력을 한눈에 좀 바로 볼 수 있게끔 저렇게 메인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UI에서 채팅창 UI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와 글자에 대한 편집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UI 관련된 개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이제 2부인데 지금부터는 8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진행해 나갈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용사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실 전투, 그러니까 스킬 사용 경험과 관련된 개편 작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스 시스템 그리고 리워드와 관련된 경제 개편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 거고, 그냥 저의 말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투 경험 개선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직업에게
전투 경험 개선 혹은 개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8개 직업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직업은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직업은 9월과 10월 총 3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게 한 4가지 정도 직업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직업은 이번에 라라, 블래스터, 풀위, 썬콜 이렇게 4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라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라라 같은 경우에는 용맥이 사라졌습니다. 용맥. 라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맥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킬은 어떻게 되지, 저 스킬은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맥의 제거에 맞게 전부 다 리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라 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해 보시면 어떤 걸인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래스터인데요. 이 블래스터는 일단 겉보기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블래스터가 사실 원래 조작이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조작 연속적으로 하고 캔슬을 잘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블래스터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안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작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캔슬을 위해서 짧은 시간 이제 스킬을 차징하고 이 차징 이후에 발동되는 이동을 이렇게 멈추는 그런 조작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컨트롤을 복잡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복잡하고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보다는 좀 뻑뻑한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차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더킹 스웨이에서 차징 기능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차징이 없어도 캔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해머 스매시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제 모든 연계 사이클에 지금은 다 섞어 써야지 이게 최대 딜이 나오는 구조인데 소위 말해서 평딜 구간에서는 요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스킬적인 변화를 좀 넣어봤습니다. 극딜 상황에서는 지금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머 스매시를 섞어 써야 되지만 평딜 상황에서는 요걸 좀 안 해도 딜에 큰 손실이 없게끔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플레임 위자드. 주력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력기인 이 오비탈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긴 거는 키다운 극딜기처럼 생겼잖아요. 그 생긴 거에 부합하게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키다운 스킬처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요게 가장 아마 큰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피니티 플레임 서클 같은 경우에도 스킬을 아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택 개념을 싹 삭제를 하고 120초마다 사용해야 되는 일반적인 키다운 공격 스킬로 바꿨습니다. 프리가 이미 여러 가지 스킬들을 짧은 주기마다 사용해야 되는 직업인 만큼 굳이 전투 복잡도를 더 높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120초에 한 번 그냥 사용하는 키다운 스킬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임플서 키다운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사용하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캐릭터 주위를 따라다니는 새로운 스킬로 만들어서 임플서와 공존할 수 있게 쿨타임도 마찬가지로 120초로 바꿔서 전체적인 조작의 피로도를 낮췄습니다. 프리는 거의 뭐 리워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썬콜인데요. 썬콜은 사실 앞선 요 3개 직업만큼 변화의 폭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 이 아이스 에이지를 좀 아예 새로 바꿨어요. 이 아이스 에이지가 옛날에는 뭔가 뭐 사냥 보족이나 이런 걸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좀 효용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저기 보면은 저 파란색 십자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 프로스트 아크라고 하는 새로운 스킬로 개편을 해서 빙결 중첩과 번개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타를 발생시키는 썬콜의 어떤 핵심적인 전투 메커니즘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효용을 높이는 식으로 아예 스킬을 리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번에 들어간 어떤 구조적 개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4가지 직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통 좀 스킬 사항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직업별로도 많이 바뀌었지만 공통 사항들도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수 스킬 반지. 구시드링의 변경점인데요. 이번에 링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새로운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제 시드링을 착용하면은 조 스킬이 생기게 되고 저거를 사용하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인벤토리에 지정한 특수 스킬 반지와 현재 장착한 특수 스킬 반지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칭 스킬 자체에는 5초 쿨타임을 좀 적용을 해서 하나의 극딜 사이클에 2개의 시드링을 다 때려 넣는 것이 공식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쿨타임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용 스킬입니다. 공용 스킬 중에서 인피니티 그리고 시그너스 기사단 공용 스킬 초월자 시그너스의 축복 이 2가지가 아예 좀 리워크가 됐습니다. 둘 다 이제 원래 스택형 스킬이었잖아요. 근데 스택형 스킬이 아니라 각각 이제 패시브 스킬이랑 일반적인 버프 스킬로 변경을 하고 이제 보조 스킬을 추가해서 스킬의 효용적인 부분을 채울 예정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택형 스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춰놓는 것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좀 리워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전투 경험 개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보았고요. 다음은 저희
보스 시스템 그리고 리워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스 시스템 그리고 리워드가 좀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 8월에 반영되는 저희 리워드 개편은 총 3가지입니다. 이것도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스 몬스터를 캐릭터 단위 주간 결정 판매 제한인 12마리를 넘어서 잡아야 할 이유를 없애는 게 이번에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12마리를 퇴치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보스를 입장할 수 없게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피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상위 보스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하위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용사님들한테는 보스 컨텐츠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정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무력템, 칠흑 보스 장신구 세트로 대표되는 무력템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스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 무력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상대적 하위 보스들, 건미솔 라인에서는 조금 적게 나오게 수정을 하고, 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원래 보스 드랍을 안 하던 보스들의 혼돈의 칠흑 장신구 상자라고 하는 아이템을 추가를 해서 그 보스들에서 이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가 드랍이 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2마리 제한으로 인해서 칠흑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못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뭐 하드림보, 하드 발드릭스, 익스트림 카링처럼 정말 최상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보스들에서 굉장히 잘 나오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하위 보스에서는 좀 적게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의 주체를 좀 더 상위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로 넘기는 작업이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는 좀 칠흑대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공급량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적인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게임 플레이적인 조치와 부합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스우에서 블랙하트를 드랍하지 않게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익스트림 스우 추가하면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위 칠흑 파트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이 나왔기 때문에 상시 아이템이 나온 만큼 기간제 하트는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벤트에서 사실 페어리 하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간제 하트의 부재가 미칠 수 있는 어떤 여파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난이도의 보스가 굉장히 쉬워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에 블랙하트가 남아있게 되면은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장신구 파츠와 좀 비교가 크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블랙하트도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된 말로 먹자를 방지하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스를 원래라면 퇴치할 수 없는데 소위 말하는 버스를 타서 그 보스를 퇴치하고 그 리워드를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 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트라이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좀 요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한 보스 컨텐츠의 어떤 난이도 혹은 위상에 맞춰서 보상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최초의 대적자가 중간 난이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만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보스들에서 드랍하는 리워드들이 그 보스들의 위상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지 난이도 칼로스 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에테르넬 조각 관련된 아이템을 드롭하지 않게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노멀 칼로스에 있어서는 생명의 연마석의 드롭률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칼로스 카린 최초의 대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테르넬 장비를 모두 다 상의, 하의, 모자, 그리고 아까 어깨 장식 이렇게 다 세트로 묶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스 리워드 관련된 경제 개편 관련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과 10월에 반영될 내용들 중에서 미리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일부만 좀 가져와서 이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에는 280레벨의 에픽 던전이 추가가 됩니다. 악몽 선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배경 나와 있는 것처럼 오디온과 관련된 컨셉으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니온 챔피언 슬롯도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보면은 상단에 월드 아카이브라고 있는데 스펙업과 관련된 컨텐츠는 아니고요. 스토리 컨텐츠입니다. 스토리 컨텐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8월, 9월, 10월에 들어갈 컨텐츠들 중에서 미리 말씀드려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메이플 스토리 나우에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메이플 스토리의 하반기가 상반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풍성하고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것이 기대되는, 그래서 좀 더 메이플 스토리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오늘 메이플 스토리 나우였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이 또 한 번 또 뜨거워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9월 메이플 스토리 나우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